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 데이 1입니다. 그죠? 분류의 기초이론. 자,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16페이지까지, 그지? 관련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 볼 필요는 없고, 자, 여기에 키워드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내가 세 가지를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처음에 개념이라는 것 동그라미.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명사라는 데 동그라미 합시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까지 볼 거 없고, 두 가지까지만 가보겠습니다. 키포인트가. 자, 여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사고에 사용되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거나 추상적 정신작용, 생각, 관념, 사상으로서의 이성활동의 내용, 이 전체를 다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개념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명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이 일반화가 되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 생각들이 모두 다 모이면 각각의 주관성이 다 어떻게 된다? 객관화가 되잖아.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이 일반화된 것이 개념이다. 이 문장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너무 철학적이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뭐가 돼야 되냐? 명사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과 명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과 명사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유개념과 종개념이 있는데, 자,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유개념 뭡니까? 하면 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개념은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따르는 개념, 그죠? 하위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온 적은 없다. 하지만 요거는 개념과 명사, 유, 종, 이 정도는 봐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굳이 이제 사소교사 틱하게 낸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개념과 명사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 의미에 대한 인식 단위입니다. 자, 인식인데 여기 보니까 물고기 형태는 개념에 해당하고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면은 물고기명, 얘는 뭐라고 한다? 명사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 명사, 개념,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공통되는 용어를 넣어라. 혹은 니은에 공통되는 용어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다? 개념 아니면 명사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와서 상대적 가변 개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유 개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상위 개념이다. 그게 뭐예요? 나누어질 수 있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습할 수 있는 개념, 즉 쉽게 얘기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개념을 유 개념이라면, 종 개념은 뭐다? 나누어진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유 개념이고 밑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종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자, 그래서 포습 관계에서 이 개념은 항상 유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얘들은 상대적으로 유종의 개념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상대적 가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생물과 식물, 동물로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유개념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게 유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물이고 얘들 둘은 종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밑으로 딱 기준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유개념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종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는 유개념이 될 수도 있고 종개념도 될 수 있으니 이게
고정적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가변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념과 개념을 구분할 때, 아까 우리 표로 봤습니다. 관념은 주관적이라 그랬죠? 개념은 뭐예요? 객관적이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관념은 심리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그래서 이건 주관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개념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논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보편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보고 상대적 가변성을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차. 자,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온다면, 특정한 유 개념에 포섭되는 여러 종 개념 간의 독특한 속성을 우리가 종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종차는 뭐냐? 자, 우리가 동물이라는 하나의 유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척추와 무척추로 나누는 분류 원리는 척추의 유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러한 분류 원리를 종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종차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 종차는 하면은 동의 개념 간의 분별 요소, 즉 분류 원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차가 시험 문제 나오면 뭐다? 분류 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와서 자, 유 개념 아까 얘기했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뭘 기억하면 된다? 유 개념, 상유 개념이다. 맞죠? 자, 종 개념은 하유 개념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유, 종 해서 이건 봤고. 자, 동의 개념은 뭡니까? 하면은 아까 우리 뵀잖아.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가 여긴 유 개념, 얘들은 종 개념인데 얘들 두 개가 같은 계열에 있죠. 같은 계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동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동의 계열의 개념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최근 유는 뭐냐? 자, 이렇게 쭉쭉 나눕니다. 자, 이렇게 쭉쭉 나눴을 때 어떤 개념의 바로 위에 있는 거, 어떤 개념의 바로 위에 있는 애를 최고 가까운 종입니까? 유입니까? 위에 있으면 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최근 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근데 가장 가까이 아래에 있는 거는 최근 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 위에 거는 유라고 얘기하고 가까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을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최상종이라는 건 없겠죠. 위에 있는 건 무조건 유니까 최상유가 되고 가장 밑에 있는 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하종이 된다. 이렇게 봐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념 상호관계에서 자, 용어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최상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걸 우리가 유 개념, 상위, 고급 개념. 그래서 혹시 시험에 고급 개념이라고 나온다면 이거는 최상유에 해당하는 혹은 유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A와 B는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의 개념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동급 개념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최하종이라고도 하고 제일 밑에 있으니까 최종 개념이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넣어드렸을까? 쓸데없는 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런 유사한 단어들 있죠. 예, 여러 가지로 불리는 단어들,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바로 옆에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옛날에 있잖아요. 자,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 2004, 2002 월드컵 시절에는 이 페이지에 있는, 즉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다가
2022년도에 군무원 7급에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밑에 보시면 동일 개념 있죠? 예, 동일 개념. 그 다음 밑에 동령 개념. 예, 이 부분이 군무원 7급에 2022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순과 반대 개념을 확인하는데, 자, 이건 딱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모순할 때, 모는 뭐예요? 창이라고 하잖아, 보통. 맞죠? 예, 순은 방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 창은 모든 걸 다 뚫어. 이 방패는 모든 걸 다 막아내. 해서 우리가 왜, 그 고사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가운데 뭔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입니다. 가운데 제3자가 개입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순이면 가운데 3자 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포인트예요. 자, 3자 개입이 불가능한 걸 뭐라고 한다? 모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있고 없고 살고 죽었고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분법적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법적인 거예요. 가운데 뭔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라고 한다면, 반대 개념이 있다면, 자,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기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뭔가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즉, 3자 개입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반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옷 고를 때, 대중소. 맞죠? 자, 상중하. 높고 낮고 가운데. 흑백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회색이 들어가지. 맞죠? 예. 그래서 3자 개입이 가능한 것을 반대 개념.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순 개념이라고 한다. 쉽죠? 예.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옛날엔 가장 많이 나왔어요. 모든 기출에 보시면요.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이류 개념과 상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류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이류. 주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류 개념이 나오면 서로 주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류라고 한다. 이류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례 보시면은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밑에 이렇게 종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보면은 서로 관련성은 없어요. 그래서 얘들 위에 있는 주류가 서로 어떨까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엉뚱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 문제 발견했을 때는 이거는 이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관 개념은 내포상 일부 공통성이 서로 존재한다. 즉 서로 의존성의 관계로 개념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미술과 예술은 어때요? 서로 관련성을 지니죠. 그 다음에 하느님과 예수도 서로 관련성이 있고 아들과 딸도 서로 관련성을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는 개념을 상관 개념이라고 하고 주류가 다른 것을 이류 개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교착 개념. 교착이라고도 하지만 이걸 우리가 교차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집합 관계에서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이면서 학생, 교수이면서 학자 하는 여기 교집합에 있는 내용들, 이걸 우리가 교착 개념, 다른 말로 교차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하면 선언 개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사례를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사례가 바로 요겁니다. 사람이란 유개념에, 즉 동일 유개념에 속하는 동의 개념으로, 남녀가 동의 개념이죠. 예, 동의 개념으로 외연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서로 달라 공통점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선언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요거에 따라서 요걸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선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것.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요 사례를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간다? 동일 유후 개념에 속하는 동의 개념으로 서로 외연이 달라 공통점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선언 개념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요걸 보고 요거 풀어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요거로 갑니다.